네, 오늘장 랭킹 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키워드가 올라왔을까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5가지 이슈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5위 가장 아래쪽부터 체크합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재건을 위한 합동 TF 구성했다라는 뉴스 나왔죠. 들썩이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5위입니다. 자, 자금 경색에 대한 우려 그리고 루머 속에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쪽이 있는데요. 4위 확인해 보실까요? 롯데그룹주입니다. 3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로봇 ETF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출시 임박했다라고 하는데 또 한 번 들썩일까요? 로봇주고요. 2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 커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금융주 역시 큰 리스크를 마주하고 있을까요? 2위까지 체크해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1위는요. 삼성 SDI와 에코프로비엠이 손잡고 양극재 공장 준공한다라는 뉴스에 들썩입니다. 2차 전지주 1위 체크해 보셨습니다.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나온 키워드가 있어서 거기부터 저희 조정을 해볼까 합니다. 로봇주 올라와 있는데 오랜만에 올라옵니다. 미래 먹거리라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일자리 상황과 함께 트렌드에 따라서는 계속 주목을 받지만 최근에 좀 주춤했다가 이슈와 다시 나오는 그 초입일지 궁금하거든요. 삼성 자산운용의 로봇 ETF 출시 이후에 조금 더 모멘텀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자리는 기대감을 가져가는 건 무리일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좀 떠들썩했다가 좀 잠시 쉬는 테마죠. 맞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그렇다고 그때와 지금과 로봇의 유용성, 로봇의 쓰임, 그리고 앞으로 로봇이 얼만큼 우리 생활에 다가올까 이게 바뀐 건 없습니다. 네, 로봇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고요. 네. 관련된 주가만 저희만 이만큼 갔다 저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 게 이 주가를 바라보는 투자자의 심정이죠. 네, 로봇은 열심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ETF라는 것이 사실은 대형주의 비중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작은 중소형주도 그리고 대표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도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조금 더 다른 시선도 괜찮을지 궁금하네요. 네, ETF 설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일단 수급적인 이슈입니다. 네. 그게 다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면 아니 저기에 왜 삼성전자가 들어가? 뭐 반도체 쪽이 들어가는 게 맞죠. 네. 맞는데 시가총액, 그러니까 구분으로 나누다 보면은 시가총액대로 쭉 들어갔었을 때 대형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 보니까 또 거기다가 약간 특성이 ETF는 시장에 관련된 것도 같이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그렇다고 시장 하락하는데 혼자만 쭉쭉 올라가는 경우는 없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중소형주라고 하더라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네. 해봐야 어떤 그 ETF 안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아하. 하지만 같은 금액이라도 시총이 뭐 10조짜리 들어가는 거의 흐름보다 같은 금액인데 오히려 시총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따지게 되면 뭐 1,000억짜리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영향력은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흐름들이 나왔었을 때 오히려 중소형주를 보는 게 수급적인 이슈와 함께 또 체크하는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또 ETF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높다. 그러면은 점점 더 커지게 되겠죠. 덩치가. 그랬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 그리고 또 삼성이 내놨는데 잘 되더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자산운용사에서도 비슷한 ETF 출시가 나오겠죠? 야나도. 야, 나도 그렇죠. 만들 수 있어. 네. 라면서 자금이 또 한 번 유입되면서 전반적인 훈풍이 돌 수도 있다. 네, 그거는 이제 수급적인 이슈입니다. 네. 네, 그거는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인기가 있을지 없을지 네. 이건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런 거 빼고 이제 자체적인 로봇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라고 봤었을 때 뭐 앞으로 2025년까지, 2030년까지 뭐 얼마큼 큰다 이런 거는 저희가 하도 많이 봐서 알죠. 네. 네,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주변에서 이거 찾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더 그럼 이제 로봇이 우리 생활에 많이 다가왔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얘기하는 뭐 협동 로봇이나 서비스 로봇 이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딜 갔는데 강아지처럼 데리고 와요 로봇을. 네. 앵커님처럼 이쁜 네? 얘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네, 네. 네. 비서 로봇이 같이 이렇게 동행하고 와서 오랜만에 잘 지냈어 그러면 우리 주인님이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도 건네주고.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네. 네. 그런 상황까지 와야지 뭔가 실적이 찍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계속 이 설명을 해주시면서 대표님이 그건 수급적인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 결국은 지금 이 로봇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직도 거품이 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부담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보면은 지금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와 저렇게 비싸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안 흔들리죠. 네. 성장주에 대한 개념이 성장을 하는데 그 막연한 성장보다는 이제 이렇게 될 거야라고 했던 것들이 꺼질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이겠죠. 근데 그게 꺼지지 않을 정도의 탄탄한 수요와 이제 투자와 성장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 높은 밸류는 시장에서 유지를 해준다라고 봤었을 때 로봇도 과연 이제 그런 변화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라고 보게 되면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로봇이 조만간 상용화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하면 삼성에서도 뭐 웨어러블 로봇이 나온다, 뭐 어디서도 뭐 중국 이제 샤오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상용화 네네. 로봇 얘기하고 있고 이게 보여지기 시작해야 그때부터 이게 이런 데 쓰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정도 밸류는 유지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게 오래 걸린다. 그러면 약간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하셔서 내가 과연 이런 높은 밸류임에도 이런 산업적인 특성 이해하고 그래도 버텨볼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가능하지만 이게 나랑은 스타일이 안 맞는데 하시면 안 됩니다.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로봇 쪽은 초기에 성장한다 그러면은 없는 로봇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품이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진화하면서 나가는 거는 로봇이 이제 대세화되다 보니까 부품 가격이 떨어진다.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요. 지금은 초기에 부품과 관련된 쪽엔 모멘텀이 계속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최근에 또 두산 부각을 네. 많이 받고 있죠. 이 두산 로보틱스 이쪽에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내년에 대한 변화와 또 실적 체크하자라는 부분들이 많은데 네. 두산의 하나의 약점은 아직까지 부채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렇군요. 높은 부채 비율 가지고 뭐 좀 이런 금리 인상이 괜찮을까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체크 요인으로 보시면서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지난번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냥 감속기는 모터와 함께 따라간다. 네. 한쪽에서 관련된 기어드 모터의 강자 SPG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안정적인 선택을 할 때라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자,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 먼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장이 우려를 안고 있는 쪽이 있어서 그쪽 향해 보려고 합니다. 금융, 건설 맞물려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관련 기사들이 대표님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현재 상황이 정말로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인지, 그리고 지금 헤드라인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금융주 역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이렇게 부동산 PF 같은 경우는 무언가 데이터가 매일매일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느샌가 뇌관이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우리 삶에서 네.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이제 경제를 여러 가지 많이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 쪽에서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심 이거 하나는 모르면 안 된다. 우리 경제 기자님께서 글쎄요. 요즘은 뭘까요? 보기를 좀 주신다면요. 하도 많네요. 여러 가지 많죠. 네. 근데 그 많은 게 파생되는 건 결국에 하나 금리입니다. 금리. 금리에 따라서 모든 게 울고 웃고 거기다가 영향력이 크게 바뀌고 안 바뀌고. 그러니까 경제를 이제 저희가 보통 매크로라고 그러죠. 네. 경제 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분석한다라고 할 때 이거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큰 틀에서 변화가 될 때마다 주식시장에도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주식시장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렇다고 해서 금리의 변화란 쪽과 함께 거기서 이제 자금들이 같이 움직이죠. 그와 함께 자금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산이 움직입니다. 자산의 가격들이 움직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낮아서 우리 충분히 이걸 이용하게 됐다라고 했었을 때 위험 자산이 이제 막 다들 몰리는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경험했었죠. 2020년도 코로나 때 맞아요. 밖엔 못 나가지만 돈은 자유롭게 좀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는 쪽이 많다 보니까 그때 나왔던 게 여러 가지 자산의 지금 얘기하면 뭐 버블 뭐 이럴 수도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또 저금리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계속 쌓여서 지나왔던 부분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또 금리가 전혀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가고 이렇게 채권 가격이 움직이는 것도 뭐 일반적인 경우는 사실은 아니죠. 일반적이 아니라 금융 역사상 거의 처음 있는 일 정도로 맞아요. 예. 채권으로 해서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 연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올해가 처음일 정도로 하다 보니까 두 번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럴 정도로
얼만큼 이 변동폭이 크다라고 보게 되면 저희가 보통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 시총이 뭐 2,000조다라고 했는데 채권 시장은 그 이상이죠. 훨씬 더 몇 배 큰 시장입니다. 근데 그런 쪽이 이렇게 타격을 받게 되면은 솔직히 지금 앞서 뭐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뭐 레고랜드 관련돼서 뭐 ABCP가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서 연관되는 단기채가 위축되다 네. 보니까 PF론이다부터 브릿지론 이런 어려운 단어들 막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오늘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많이 똑똑해져 가요, 저희가. 네, 많이 배워갑니다. 많이 그죠? 배워가고 예. 많이 지식을 무장하고 있는데 돈은 못 벌.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로 가보죠. 네. 만약에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은행권은 어떠한 영향을 받지, 결국은 이게 예금 금리까지 영향을 받을지, 그렇다면 금융주에 대한 시선은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로 좀 시선을 이동해 볼까 봐요, 대표님. 네, 은행, 증권, 또 저축은행, 뭐 최근에 나온 리츠, 네. 이 모든 게 다 건설까지 다 연결이 됐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은행만 따로 띄어서 본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 NIM이라고 하는 순이자 마진이 늘어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습니다. 오히려 더 돈 잘 벌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돈을 버는 거와 단기 자금을 유통하는 거는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다가 아니라 이거를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수익을 봐서 쌓아놔서 재무제표에 있는 거랑 실제적으로 돈이 움직이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도 단기적으로 자금이 다 막혀서 그걸 그래도 지금 그나마 정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쪽이 은행 쪽인데 네. 은행도 단기물이 지금 보니까 뭐 CD 같은 경우 3%대 후반까지 움직이게 되면은 이거 누가 건드립니까? 거기다가 단기물 같은 경우 90일짜리인데 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제대로 역할을 못 해주게 되면 빌리고 싶은 사람들이 못 빌리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아예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러면 아예 이거 돈을 못 빌리는데 그럼 차라리 증자해야 되나? 아니면 또 뭐 CB 찍어야 되나?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기업들에 대한 부담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제 역할이 안 되게 되면 결국에는 피해는 또 은행도 마찬가지로 단기물들을 이렇게 높은 가격에 또 융통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고스란히 피해는 또 기업들한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은행은 또 그러면 돈은 있는데 자산 건전성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괜히 주가도 못 가는 현상들이 나오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결국은 뭐 금리 인상 수혜주란 말은 지금은 쏙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금융주에 대한 포인트를 잡는다면 이 모든 뭐 금리 인상기 그리고 자금 경색에 대한 우려 잡고 간다면 그래도 볼만한 쪽이 있을까요? 일단 뭐 긴 시각에서 그래도 은행은 안 망하겠지. 그런 관점 쪽에서 그래도 네. 배당은 주겠지라고 해서 또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나고 나게 되면 또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게 지금 단기 금융 사정의 상황들이 좀 한숨이 돌릴 때까지는 제대로 변화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라리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한때 말씀드렸던 다크한 종목 쪽에서 채권 추심과 관련된 그렇죠. 종목들. 예, 그런 쪽에서 오히려 이런 쪽은 기회 요인들이 되겠다. 근데 관련된 종목들 뭐 푸른저축은행이나 뭐 제주은행이 움직이는 거는 그거는 논외로 그래도 실질적으로 지금 기업 내용들이나 그리고 또 재무구조상으로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게 되면은 하나 고르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이럴 땐 채권 추심 관련된 고려신용 정보가 제일 낫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 그리고 무거운 이야기 저희 두 번째로 다뤄봤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장 관심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쪽이 이쪽일까요? 2차 전지주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대표님, 네. 시장을 대응함에 있어서 정답은 사실은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 시장을 보면은 정답에 가까운 쪽을 2차 전지로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승 재료도 계속 나오고 수급도 향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된 뉴스의 반응 조금 더 긴 시각으로 봤을 때도 2차 전지를 끌어줄 모멘텀일까요? 내년에 대한 산업 전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네. 내년에 대한 기업들의 전망치나 변화가 나오는데 이번에 증권사에서 나왔던 산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 내년에 다 어둡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는 괜찮다 이런 이야기 나왔다라는 말씀해 주실 거죠? 저 대본에 써 있나요? 아니요, 통해서 그래요. 아, 예, 네네네. 예. 딱 두 가지 섹터가 좋게 보는데 네. 2차 전지 정유만 좋게 봅니다. 다 약간 친환경 에너지, 그냥 화석 에너지 뭐 이런 쪽이죠. 에너지 쪽만 그나마 좋게 보고 있고 네. 나머지는 지금 기준으로는 다 우울하다라고 했었을 때 그중에 하나. 그리고 또 지금 오늘 뭐 나왔던 얘기들은 다 실 겁니다. 뭐 이거는 당연히 양극재 업체들도 그렇고 당연히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증설을 하겠다라는 쪽에서 계속 모멘텀 부각받는데 더 중요한 건 시장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시장에서 대세는 2차 전지. 네,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맞아요. 이 가격에서 쫓아가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보통 그렇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다 쏠리는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산 가격이 지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서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이냐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이 가격이 적정할까에 대한 의문들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은 섹터고 주도 섹터가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또 시장을 좀 이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어디서 만약에 그러면 싸게 살 수 있겠느냐라고 네. 하게 되면 지금 또 좋은 얘기 나오자면 또 불쑥불쑥 움직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잠재적인 리스크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지금 저희가 테슬라란 전기차의 그래도 글로벌 1위 회사와 함께 같이 움직이는 측면들이 높죠. 그럼 테슬라가 이제 10월 말까지 해서 우리 머스크 CEO가 네. 지분 팔 가능성이 높죠. 아하.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테슬라가 한번 출렁임이 나온다. 2차 전지도 한번 영향을 받겠죠. 근데 이게 실적이나 뭐 성장과 관련된 변수가 아니라 테슬라의 한정된 뭐 수급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출렁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기회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오히려 지금은 따라가는 매매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공격적으로 늘리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지금은 갖고 계셨던 분들이 뭐 보유할 때는 좀 여유롭게 보유할 수 있는 자리긴 한데 네네. 그런 변화가 나올 때 오히려 대응하는 게 좋지 않느냐 쪽에서 아직은 그냥 맘 놓고 따라가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지금 노려볼 종목군을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네, 그렇게 되면 오늘 힘이 좀 없으시네요. 네, 힘내십시오. 예, 힘내보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먼저 몇 차례 언급드렸던 E&D 네. 같은 경우도 전구체 관련된 공장 이제 완공이 다 끝나서 본격적인 매출이 잡히면 내년부터 잡힐 것 같습니다. 이거 성과 나오게 되면 좀 더 기대감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상장한 회사 중에 하나가 탑 머터리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코인테크의 자회사 격인데 네. 장비 회사와 그리고 또 시스템,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같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과가 나올 법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특히 차세대 양극재에 대해서 지금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양극재는 일단 혹시 코발트 프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는 봤습니다. 네, 그쪽에 대해서 성과 내올 걸로 보이고 있고 아하. 니켈 프리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도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다음 기술에 대해서는 또 기대감이 높을 만한 회사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근데 신규 상장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변동은 좀 심하겠죠. 이거 감안하시면서 흐름들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힘을 더 내서 원픽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의 금요일 원픽은 뭔가요? 공개해 주시죠. 네, 2차 전지 조심하라 따라가지 말자 놓고 또 종목은 얘기 드려야 되는. 네, 그러면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따라갈 만한 종목으로 원픽 네. 어떤 종목일까요? 앞서 그냥 얘기 드렸던 매번 말씀드린 E&D 네. 같은 경우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흐름으로는 어차피 내년에 대한 실적 성과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주가가 제대로 또 못 가는데 그에 따른 타진이 벌써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좀 더 움직여도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직전 고점대 부근이 박스권이 한 32,500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대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또 주봉 딱 보시게 되면 거의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하단부가 25,000원대 손절로 보시면서 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원픽까지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하셨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